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부터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배석했던 외교부 최정권 1차 간부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정권입니다. 문 대통령의 마지막 아세안 회의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 아세안에 대해서 임기 초부터 엄청 강조했습니다. 예. 왜 이렇게 그 남방 정책이라고 표현하면서? 예. 신남방 정책이라고 네, 신남방. 하고요. 영어의 약자로는 NSP라고 통용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신남방 정책, 아세안 회의를 중시한 건가요? 우리 외교라고 하는 것이 통상 우리 한반도 네. 그리고 주변 4대 강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경향성은 있고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그 아세안, 소위 예. 흔히들 동남아시아 국가라고 하는 10개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들과 잘 지내지 않으면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왜냐하면 이게 해상항로이기도 네. 하고 그리고 거기가 이 국제 분업 체제에서 생산 기지이기도 하고 또 부상하는 소비 시장이기도 합니다. 인구도 크게 늘고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들 국가 잘 지내는 것이 우리 국익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4대 강국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서는 외교정책, 즉 외교다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신남방은 우리 소위 앞마당 가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취임 즉시 2017년 7월에 11월이죠. 11월에 신남방 정책을 천명하셨고 그리고 임기 첫 2년 동안 모든 이 10개 국가를 다 방문하셨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최초이기도 처음으로 하죠. 그렇게 하셨죠. 예. 네. 원래 이제 이 지역은 과거에는 일본, 최근에는 중국이 워낙 예. 강세인 지역이었는데 실제 문 대통령이 이렇게 열심히 방문하고 이 다자회의를 계속하면서 그들 국가와 관계 개선 혹은 뭐 성과 같은 게 있었습니까? 눈에 띄는? 그렇죠. 일단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좀 다른 성격의 국가입니다. 일단은 다른 나라를 식민화하지 않았고 그 지역을 침공하지 않았던 국가입니다. 통상 이 국제정치에서 우리와 같은 국가를 선의의 국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제국주의적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저개발 국가에게 지원을 하고 같이 공생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게 일본, 중국과 큰 차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들 국가들이 우리에 대한 소위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게다가 우리는 그들 국가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과거에 겪었거든요. 저개발, 저교육, 그리고 환경에 대한 오염, 그리고 정치 불안 등등이 있었는데 우린 그걸 다 겪고 지금에 올라와 있는 거고. 게다가 위협도 되지 않고 롤모델도 되고. 그렇죠. 게다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소위 보건 강국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수능 시험에 한국어가 공식 과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10개국 중에 7개 국가라고 제가 기억되는데 우리말을 제1외국어 혹은 제2외국어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에요? 예.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통계를 보니까 소위 넷플릭스에 이들 국가 동남아시아의 탑10 콘텐츠 중에 5, 6개가 우리 한국 드라마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숫자를 보더라도 중국인 학생들이 한 5만 명대인데 이 동남아 국가들이 한 7만 명대입니다. 이제 아세안 국가가 더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2019년 이 코로나19가 오기 직전까지의 이 우리와 동남아의 인적 교류가 거의 연간 한 1,900만 명 됐어요. 1,900만 명.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된 거긴 한데 만약에 그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지금 상당히 많이 인적 교류가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9월까지 통계를 보면 양측의 교육 규모가 한 1,200달러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1,200만 불. 예, 1,200억 달러. 1,200억. 예. 이렇다면 상당히 우리에게는 제2, 제3의 수출 시장이기도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보건강국으로 들어서면서 어제 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협력인데요. 어떤 나라들은 인프라 뭐 이런 것만 덜렁 지어주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걸 지어줄 때 무슨 조건을 붙여서 자기 물건을 쓰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 나라의 교육, 사회 안정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을 사회 저반 시설을 지어줌으로 해서 계속 같이 공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나왔던 그 성명서 한아세안 특별 성명서라는 게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소위 핵심 워드가 이겁니다.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의 공동체를 구축하자. 그래서 우리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3P입니다. 하나는 peace, 평화, 그다음에 people, 사람, 그리고 번영이라고 하는 프로스퍼러티인데 요 세 개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4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남아 국가를 인게이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한국어를 제1 외국어로 선정하는 것만 봐도 그 관계 개선이 눈에 띈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뭐 교육량이 늘어났다 또는 유학생이 크게 늘었다. 중국 그러면 아세안이 중국을 넘어서 1위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이 중국 학생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만 6천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동남아 출신들 학생들 한 6만에서 7만 정도 되는데 이게 코로나만 없었더라면 이게 수치가 더 늘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신들의 롤 모델이 되는 어떤 정치 체제로나 경제 체제로나 한류 영향도 물론 있겠습니다. 물론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우리도 우리 개발 독재 시대 때 상당히 고속으로 성장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당시에 잘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환경 보호랄지 그리고 교육의 질이랄지 이런 것들. 저희는 우리가 성공한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잘했어야 됐던 부분들을 잘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지역 국가로서 이 동아시아의 지역 국가로서 이들의 이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고 이들 국가들이 단순히 한류 때문에 우리를 선호한다기보다는 그들의 겪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로부터 투영하는 것 같아요. 이런 나라 그러니까 강대국으로서 이제 제국주의적인 속성을 가지지 않으면서 이런 활동을 하는 나라를 선한 국가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소위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의 의도가 상대 국가의 무엇을 탈취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는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것이고 이 국익이라고 하면 경제적 이익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제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제로섬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공장을 짓고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지켜준다거나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와 같은 걸 선한 국가, 네이션 인 굿 페이스라고 합니다. 하나 배우. 실제 있는 용어죠. 우리가 그렇게 씁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착한 나라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 외교적으로. 우리 되게 we are the nation in good faith. 우리가 정말 착한 나라다, 좋은 나라다, 의도가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외교적으로 그런 나라는 잘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제가 현직에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좋다 나타라고 말씀드렸으면 부적절할 것 같아요. 현직에서 내려오시면 그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보니까 연속으로 왔네요. 그 한 중미. 여기서 이제 중미는 중국과 미국이 아니라 중남미예요. 보니까. 소위 센트럴 아메리칸. 한중미 특별 라운드 테이블이 마련된다. 내일. 연속으로 국제 행사가 많네요. 이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 뭡니까? 일단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우리 외교의 관점에서 볼 때 다자 외교가 계속 여러 급에서 열립니다. 대통령님께서는 G20 가시고요. 글라스고에서 기후 당사자 회의 가시고요. 서울에서는 오늘, 그러니까 어제는 한 아세안 정상회담 했고 오늘은 그러니까 아세안 플러스 3라고 해서 한중일 아세안 회의하고 동아시아 정상회의. 그리고 밤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랍니다. 동아시아 정상에서는 뭐 러시아, 미국, 호주 등등이 다 들어와서요. 지역 정세에 농하고요. 그리고 내일은 차관급이긴 하지만 중미 7개국 차관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미국 부통령실 특별 보좌관이 있는데 이게 중미 담당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정상회담 때 네. 중남미에 대해서 한국이 좀 도와달라고 했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5월 20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예. 우리 대한민국이 중미 특별히 예. 3개국 을 인게이지해서 그들의 사회적 문제를 푸는데 기여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예. 이 국제정책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여기서 왜 나와 이런 그렇죠. 거거든요. 미국이 자신의 예. 국경 문제를 예. 해결하는데 예. 한국을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지금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우리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보건 강국이죠. 디지털 강국이죠. 그리고 교육 강국이죠. 그리고 문화 강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이 볼 때 우리의 의도를 되게 제국적으로 안 보입니다. 동남아시아가 그랬듯이 이 중미 국가도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국가들이어서 지금 7개국의 차관님들과 제가 내일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좀 더 어떠한 부분에 협력할 것이냐 이건데요. 이분들이 좀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 농업 협력, 그다음에 디지털 협력 그리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산업 협력도 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자기네들이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우리 보러 좀 많이 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안과 속성 유사한 부분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롤 모델로 삼고 예.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와서 과거에 미국이 그랬듯이 석유를 가져가려고 한다든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떤 나라는 거기다 막 스테디움, 다리 이런 걸 막 크게 지어주고 그냥 빠지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수 비용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큰 프로젝트보다도 사람한테 직접 투자되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하려고 하죠. 이게 이제 한중미 시카라고 그럽니까? 네, 예. 시카 회의체가 있는데 저희는 특별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요. 파일로트로 7개국 차관님들을 서울에 모셔서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해야 우리도 좋고 그들도 좋은지 좀 효용성을 따져보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끼리 하는 회의를 시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하는 회의를 시카. 그 시카에 우리가 어떻게 결속될 수 있는지를 지금 따져보는 거군요. 우리가 다자회의 플랫폼을 만든 거네요. 말하자면 지금. 예, 그렇게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한아세안 정상회담이나 한아세안 장관회담도 초기에는 이렇게 대화체로 라운드 테이블로 시작하다가 이렇게 진화된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외교다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동남아 지역을 넘어서 이제 중미까지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신남방 정책처럼 외교 다변화 네. 구도 하에서 펼쳐지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도움을 달라고도 하기도 했었고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요. 우리 입장에서도 시장 다변화도 필요한 것이고. 예, 그리고 이게 역대 정부가 어느 정도 해왔던 것을요. 우리 정부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좀 흔한 말로 하면 광을 좀 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정부가 더 활용할 수 있게 좀 내보내는 거고요. 광.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역병의 시대. 지금 보건강국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 국익에 맞게 외교를 한반도를 넘어서 좀 펼쳐보려고 하는 이 시대 꿈이기도 합니다. 밤에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일본에 새로 선출된 기사총리나 다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이든 대통령은 오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기사총리는 좀 최종 확인을 한번 더 해봐야겠습니다. 거의 국내 일정이 있는데 제 예상으로는 아마 오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가 오갑니까? 일단은 지역 정세 논할 것이고요. 근데 지금 이게 다자회의 체계에서 지금 가장 공통의 관심사는 결국은 이 코로나를 어떻게 빨리 극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신 김에 아세안 얘기도 했으니까 네. 동남아 지역 우리 언제쯤 여행 갈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싱가포르하고는 다음 달에는 이 소위 트라벨 버블이라고 해가지고 상호. 상호 이제 격리 시설을 거치지 않고 접종이 확인이 되면 이제 예전처럼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나라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좀 베트남하고 좀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데 요것들이 지금 각 국마다 이 자기네들 그 코로나 사정이 좀 변화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좀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들도 안전해야 되고 우리도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요. 요거는 조금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싱가포르하고는 좀 몇 달 걸려서 지금 이제 하는 거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나가면서 할 거. 한 가지 마지막으로만 자주 오실 수 없으니까 그 G20 가시면서 네. 바티칸 들리신다는 거 아닙니까, 문 대통령이? 네. 근데 거기 통일부 장관이 동행한다는 거잖아요. 아, 예. 지금 알려지기로는 그렇습니까? 통일부에 물어봐야 될 사항이긴 한데 근데 예, 통일부 장관이 그렇게 외국의 다자 회의에 대통령과 함께 같이 출국한 거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통일부 장관님이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신다면 보도됐기 때문에 가신다면 그거는 참 이례적인 일이죠. 네,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나 뭐 거기까지는 아직 말씀 정말 말씀드리고 안 드리는 사항이 아니라 제가 잘 모릅니다. 저도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예. 그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런 일이 벌어진 통일부에 다음에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에 문의해 주십시오. 괜히 통일부 산하로 외교부 차관이 이야기했다가 알겠습니다. 안 자, 좋은 오늘 것 여기까지 같아요. 하겠습니다. 외교부 최종권 1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